러시아도 보면 언젠가는 이 전쟁이 다시 대공세를 펼 수 있을 준비를 좀 할 가능성은 높아요. 일단 종전이 될 것이냐? 예. 3년 정도는 걸린 걸로 본다. 라고 하더라고요. 3년이 간다. 예. 진짜 ESG 경영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투자를 하는 곳들은 이 우리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 여기는 회피 대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예. 이 프리고진 예.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죠. 예. 이 갑자기 러시아로 진격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예. 또 깜짝스럽게 중단했긴 했습니다만 예. 뭐 정말 이러다 뭐 쿠데타가 성공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 진격에 하루 이틀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상황은 푸틴이 좀 빨리 봉합을 했죠. 예, 봉합을 했고 이게 약간 우리가 보면은 프리고진이 이게 반란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프리고진 자체는 푸틴 정권을 전복시 생각이 없었어요. 예, 단지 이제 쇼이구와 갈등, 국방장 갈등, 그 무기 지원 제대로 안 해주고 하여튼 그 불만이 어떤 가득 차서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제 그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고도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어쨌든 푸틴 자체가 이제 빨리 봉합을 했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는 이게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가나 푸틴의 어떤 지도력에는 조금 리스크를 좀 상처를 남긴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뭔가 일찍 끝날 만한 어떤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처음에 있었는데 요즘은 다시 이거 내년도에 또 러시아 총선이 있잖아요. 저 대선이 3월인가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푸틴이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뭔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제 말씀하신 러시아의 반격이 대대적인 공세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공세라기 전에 러시아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전선에 지금 교착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제 대공세를 펼칠 때가는 그 또 이제 망신당한 꼴이 날 수가 있거든요. 더 피해를 또 크게 보면서.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얘기하면 또 얘기가 또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잠깐 주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러시아가 군사력이 정말 뒤처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쟁 지휘관들 지도부들이 오판이었다 오판. 작전이 정말 실패한 거죠. 이런 군사 작전에 투입될 수 없는 편제를 가지고 전투를 한 것이고 러시아가 그렇게 과거에 좀 효과를 봤던 하이브리드전은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러시아의 모습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러시아도 보면 언젠가는 이 전쟁이 다시 대공세를 펼 수 있을 준비를 좀 할 가능성은 높아요. 말씀하신 대로 총선 앞두고 푸틴이 다시 대공세를 펼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공세라기보다는 지금 현 전선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후방 지역에 순항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해서 좀 우크라이나 사회를 내부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뭐 그런 이제 작전만 펼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뭐 친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러시아 본토 진격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얕보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 프리고진의 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푸틴의 지도력,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 러시아계 민병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틀려요. 프리고진하고. 이 러시아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과거에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는 국경선에서 보면 다 형제고 뭐 동서, 뭐 장인어른, 장모님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푸틴이 이제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선을 이제 밀고 들어가면 그 러시아계 국민들이 나와서 이제 반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을 던진 거죠. 그것도 하나 전쟁의 오판의 하나예요. 가면 이제 꽃다발 날아오고 이제 뭐 그런 아주 그런 퍼포먼스를 펼칠 줄 알았는데 돌 던지고 나가라 그러고 이제 뭐 보급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처음에 침공을 시작한 대대전술단이라는 편제가 있습니다. 대대전술단 편제가 뭐냐면 그 실제로 보면 분쟁 지역에 특화된 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보급이나 이런 군수 기능이 좀 많이 약해요. 현지 조달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 조달, 그러니까
자기들은 총 한 번 안 쏠 줄 알았겠죠. 우리가 막 밀고 들어가면 젤렌스키가 망명하고 우리가 친러 정부를 세우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꼭두각시 정부를 우크라이나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게 가장 전쟁의 목표인데 너무 적들을 우크라이나 군을 너무 얕잡아보고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선을 길어지고 교착되니까 탱크에 기름 떨어지고 포탄 떨어지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농부가 그 전차를 끌고 가면 여기까지 벌어졌잖아요. 저쪽에. 결국 그런 일이죠. 네.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네. 그 우크라이나 친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역으로 프리고진처럼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민병대 공격. 네네. 가능한 볼 수 있죠. 좀 테러. 네. 테러로 볼 수 있겠네요. 가족 후방 공격, 테러 이런 게 좀 전면적인 우리 뭐 이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후방 공격을 하는 것처럼 아니 우크라이나 군도 러시아의 그 중심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저번에 무슨 크렘린 대교인가요? 무슨 대교 그거 뭐 실패했잖아요. 또 한번 하다가 어떤 푸틴의 어떤 상징과 같은 경우 같은 그 시설을 파괴시켜 가지고 내부 불안을 요구하는 그런 작전은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근데 예. 실제로 이 프리고진이라는 인물 저희가 예. 그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참 저는 개인 인상도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고 그러는데 러시아에서의 그 인기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저 약간 러시아가 좀 독특하긴 한데 뭐 요리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예, 뭐 푸틴의 뭐 계란은 뭐 쏜 것도 있고 결국은 러시아 자체가 보면 이런 이제 통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선전 이런 것들을 과거부터 또 푸틴 같은 경우는 KGB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야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아니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백밀러가 없어가지고 없는 자동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경제 사정이면 국민들이 좀 들고 일어나죠. 하는데 워낙 이제 뭐 정말 그 정권을 좀 잘 유지하죠 독재자가. 예.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푸틴이 주는 홍차를 마시지 말라고. 독살을 해버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그런 얘기 맞죠. 그 뭐 정말 그런 것처럼 야 정말 21세기 어떤 이제 그 지도자가 이런 독살을 이제 정적들을 제거를 이렇게 정말 밥 먹듯이 하고 냉전시대에 있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놀라울 따름인데 그런 러시아 내부의 통제를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푸틴이 뭐 다음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예. 이 프리고진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예. 이렇게 일단 봉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암살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암살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사 보니까 면담을 하던데요. 아, 그래요? 예, 예. 만나서 그 바그너 그룹 이제 지휘관들과 다독거리려고. 네, 뭐 다독거리면서 이제 뭐 우리 서로 오해 풀고 잘해보자 뭐 뭐라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러시아의 보도니까 러시아도 보면 이제 푸틴이 좀 지도력에 이제 상처를 줬으니 이걸 봉합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도 뭐 러시아의 보도 전적으로 다 믿을 수 없지만 어찌됐건 최근에 나온 이제 상황을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프리곤진을 제거하거나 할 뭐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하니 빨리 바그너 그룹을 재정비해서 전선에 좀 투입시키는 노력이 우선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예. 지금 네. 그 러시아 전사자가 뭐 4만 7천 명이니 뭐 예. 2만 명이니 뭐 여러 예.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네네. 뭐 언론 통제를 하니까 예. 또 밝히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 같긴 예. 한데요. 상당한 사망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히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최대한 이 진실에 가깝게 팩트 가깝게 하려고 노력은 좀 했고 지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러시아군 사망자가 상당히 많고 뭐 SNS에 올라온 것만 봐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부대원이 다 몰살하고 한 명만 살아남아가지고 드론에 백기투항하는 그런 영상 보시면 사망자가 충분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500일 가까이 그 됐는데 일단 종전이 될 것이냐 예. 이거와 관련해서는 참 의견들이 분분해요. 러시아도 지금 계속 할 만한 그 체력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예. 아니 체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죠. 뭐 달래 뭐 러시아겠습니까? 하는데 저도 궁금해요. 전쟁이 언제 끝날까? 정말 궁금해가지고 폴란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폴란드 사람. 기사로 보진 않고 물어봤는데 3년 정도는 걸린 걸로 본다. 라고 하더라고요. 3년은 간다. 상당히 장기전으로 보는 거예요. 네, 간다고 보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모든 전 세계 뭐 2차 세계대전 보면 이런 공격과 막 쳐들어가는 순간에는 그렇게 사상자가 많이 나진 않아요. 전선이 교착되는 순간
오히려 더 전쟁은 길어지고 사망자가 더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다 그래요. 6.25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전선이 교착되면 38선에서.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뺏긴 영토를 다 수복하더라도 거기서 또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전투는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크라이나 그러면 뭐 재건 지원을 하니까 이제 곧 우크라이나가 뭐 정말 우크라이나 특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재건과 관련해서 일단은 뭐 집속탄이라든지 뭐 지뢰제가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 안 하고는 이제 재건 지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제한적으로 재건 지원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대도시 중심으로 뭐 네, 하겠죠. 하긴 하겠죠. 이렇게 뭐 사회시설, 뭐 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뢰제가 좀 필수예요, 필수.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네. 집속탄 요새 네. 이게 가장 큰 핫 이슈인 것 같아요. 도대체 집속탄이 뭐고 네. 지금 왜 미국이 이것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집속탄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집속탄이라는 게 보면 최첨단 무기는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제 역사를 따지고 2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특히 베트남전에서도 광범위 쓰였고 그 걸프전에서도 이제 뭐 스텔레인이나 해가지고 정말 그 한일에서 포탄을 비처럼 뿌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위력이 센 무기체계로 알려져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이 집속탄이라는 게 보면 정말 대단한 무기다. 전쟁 당시에도 이렇게 이걸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전쟁을 끝내는 게임 체인저 같은 무기다. 신의 무기다. 뭐 이렇게 뭐 정말 평가하고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계속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발탄이죠. 흔히 말하면. 그것이 이제 계속 터지면서 예, 그러니까 불발탄인데 이게 뭐냐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이 집속탄이라는 건 불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땅의 충격에 의해서 그 충격 신간으로 해서 이제 폭발하는 과정인데 이게 뭐 부드러운 지형에 떨어지거나 뭐 수풀에 떨어지면 그 폭발을 일으키니까 충격을 받지 못해서 불발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발탄 생기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냐면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자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딱 동그란 이제 집속탄 이제 자탄을 에다 오렌지색을 칠해놨는데 그 오렌지색을 딱 봉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사막에 묻어 있으니까 애들이 그걸 가지고 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사고 당한 모습이 이제 그때 막 이제 언론에 막 비추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말 이 비인도적인 무기다 해가지고 이제 이 무기를 더 이상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금지 협약까지 맺어진 거죠. 오슬로에서.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미국이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냐 아니면은 저 러시아의 힘을 더 빼기 위해서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뭐 바이든한테 바이든이라는 캐릭터라 표현은 맞진 않죠. 집속탄이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맞진 않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이제 그 탄약 생산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대규모 물량을 좀 보내고 있는데 그 물량 대기가 벅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게 한반도에 와 있는 이제 전시 비축탄까지 이제 그걸 빼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밝혔죠.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가 포탄 생산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한시적이다. 그럼 이제 생산 끝나면 포탄 줄 거다. 그리고 이 사용 지역도 우리가 전선에만 한정하겠다. 라고 하는데 뭐 이런 뭐 반대라는 국가들은 이렇게 넓은 지역을 해서 민간 피해가 났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반대 여론이 많아지는 거죠. 하여튼 그 미국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이게 지속되는 한 우크라이나도 그 결사항전의 의지를 꺾을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이래서 계속 이게 길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지가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뭐 전쟁이 접근했는데 미국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군이 만약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면 전쟁 끝나죠. 근데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미국이나 이제 나토나 이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현 전선에서 이제 러시아가 다시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가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휴전, PKO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평화유지군이 이제 하면서 그리고 아예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가입시켜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리 넘볼 수 없게 왜냐하면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이제 자동 개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나토와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이 나니까
뭐 그런 차원까지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상당히 불만을 터뜨리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나토 가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러니까 이 나토가 보면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나토 그러면 뭐 엄청 냉전 이후에 나토가 지금 분열도 많이 되고 나토라는 게 또 군비 증강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유럽에 보면은 뭐 평화 인권 이런 바람이 좀 불었잖아요. 이렇게 네. 뭐 ESG 경영이라고 뭐 충분히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방위 산업이나 무기 만든 사람들을 거의 기업들을 투자를 안 하고 천실했어요. 유럽이. 뭐 우리가 뭐 하나 유명이라는 독일 라인메탈도 그 중에 하나 나라였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가 이제 집속탄을 만드니까 뭐 독일로부터 태양광 사업, 그러니까 유럽에서 태양광 사업하는데 이제 그 대출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ESG 그렇죠. 경영해가지고 예, 블랙락에서도 예, 보면은 예. 그 이 한화 같은 경우는 이 저 무기를 만드는 곳이다 해가지고 이게 예. 배제를 해버리고. 예, 그래서 아예 분산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네덜란드 그 NGO 팍스인가? 팍스 맞을 거 팍스. 그 매년마다 하나나 풍산, LIG 넥슨 보내면서 빨리 그 현황 보내라. 집소탄 현황 보내라. 그 하나에서는 지금 옛날 기사 보면은 우리 하나에서 처음 만드니까 스틸레이 막 이거 보도 막 됐잖아요. 뭐 홍보팀에서 그거 지워달라고 막 전화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팍스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자료 안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이거 만들고 있네 이렇게 파악하는 거잖아요. 참 뭐 고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뭐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뭐 그 언론사마나 이런 전화해가 옛날에 뭐 스틸레인 써줬고 지워달라, 뭐 확산탄 이거 축구장 몇 개, 세네 개 지워달라, 그리고 뭐 위력을 지워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다는 거는 살상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집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ESG, 예, 예. ESG 차원에서 보면은 네. 이 무기를 만드는 기업은 이건 몹쓸 기업인 거죠. 사회적 책임 안 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업 책임. 근데 팍스라는 이런 인권단체, 네덜란드 그거 좋아하는 단체들이 뭐 하는데 뭐 LIG나 풍산은 이제 꿈쩍도 안 합니다. 뭐 유럽에서 뭐 이렇게 투자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너도 맘대로 해 뭐 이런 뭐 거였나? 하여튼 그렇긴 한데 하나 같은 게 좀 틀렸죠. 그래서 이제 분사를 하고 그 우리나라가 또 집속탄도 수출도 해요. 폴란드도 협약에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예. 아까 협약에 가입이 안 된 국가들이 좀 있죠. 예. 예. 참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예. 진짜 ESG 경영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투자를 하는 곳들은 이 우리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 여기는 회피 대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라인메탈도 회피를 투자를 못 받았더니. 무기사. 예, 독일 무기 라인메탈. 산업은 다 그렇겠네요. 예. 요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예,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이제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보면은 과연 이게 그러니까 K2 전차를 도입할 때 그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빨리 좀 도입하고 하는 건 이유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뭐 억제력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적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우리가 힘을 키우는 거라고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집속탄을 러시아가 지금 집속탄 막 비난하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는 개전 초부터 썼어요, 집속탄을. 서로 다 같죠 뭐. 뭐 적반하장이죠. 근데 아니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집속탄 안 썼으니까. 그럼 뭐 러시아 갑자기 또 어디 보도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도 있으면 나도 쓸래. 너 썼잖아 벌써. 마치 안 쓴 것처럼.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런 표현.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미국도 아니 북한도 오면은 송이폭탄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뭐 비난하잖아요. 네. 북한도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적반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정말 이런 무기 체계가 사용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은 좀 그렇게 그 이상을 따라오지 못하죠. 만만치가 않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전쟁 이것도 이렇게 쉽게 가라앉을 우리가 기대는 이러저런 이유로 해볼 수는 있지만 만만치 않은 현실에 처해 있네요. 네, 예,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뭐 21세기에 이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본 표현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거라고 미국이 계속 얘기했었는데 저는 안 믿었어요. 에이 설마 21세기에. 그렇죠. 그 몇 년마다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동계훈련하면은 쭉 우크라이나 국강까지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토는 이제 어디서 훈련하면 그 최대 폴란드까지 올라와서 훈련을 해요.
나토도 대규모는 우크라이나가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걸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러시아가 이제 좀 속태평으로 간을 본 거죠. 야, 우리가 여기까지 안 올라오네? 올해도 안 올라오니까, 그 다음 년도 안 올라오네? 계속 안 올라오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간을 본 건데, 결국 얘는 21세기에 과연 이제 이런 뭐 정말 뭐 영상에 보듯이 또 가슴 아픈 일도 많이 벌어지고, 뭐 정말 민간인적인 무차별 살상한 러시아군 보면은 전 세계에서 비난을 하지만 이걸 어찌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자, 그게 뭐는 게 보면 다 힘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우리나라 뭐 K방산 특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는 좀 이거 좀 아이러니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전쟁이 끝나더라도 또 다른 냉전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죠. 다음은 이제 뭐 중국과 대만의 또 관계가 있잖아요. 양안 문제. 그렇죠. 중국 대만 관계도 있는데 하여튼 예. 갈수록 첩첩산중인 것 같고 네. 네. 평화롭게 모두가 더불어서 산다는 게 참 이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갑자기 좀 끝나면서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또 확 꺾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하셨던 분들, 이 프리고진의 어떤 그 러시아 진격, 모스크바 진격 이것을 보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또 이것도 도루묵이 돼버렸네 이런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이시죠 신종우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